그냥 미친 사람처럼 광인이라고 해주세요. 옛날에 뭐 어떤 스님, 걸레 스님 누가 뭐 미쳤다고 그랬을까죠. 유명한 스님도 계셨었죠.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도 미쳐서 그러진 않았어요. 네. 시대를 비웃은 거고 세상을 비웃은 건데 그냥 저 미쳤다고 해주세요. 미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제가 생각 떠오르는 대로 적었고 네. 이 글은 제가 제 유튜브 영상 커뮤니티에다가 저를 씹어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뻐큐를 날리듯이 했던 거를 취합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자유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비상계엄은 국민 계몽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고요.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네. 전자개표를 폐지하고 100% 수개표 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부정선거가 자리 잡을 수 없게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얘기 아세요? 옛날에 공산주의자들 스탈린인가? 레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도 네. 그게 좀 가물가물한데 나도 영상도 하나 찍었었는데 선거에서 저도 개표에서 이기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들어보셨습니까? 있죠. 많이 선거에서 저도 개표에서 이기면 되잖아요. 개표할 때. 네.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불가피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12월 3일 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멸공, 방공, 박멸 중국 공산당. 중국이 괴멸하면은 못된 야당과 중국의 주거래 은행인 그거 아세요? 도이치뱅크가 중국 도이치뱅크하고 관심 없는데 네. 경제를 돌아가는 걸 좀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주 밀착되어 있는 게 도이치뱅크예요. 네. 부터 파산할 것이고 지난 미국 대선에서 선거 부정으로 바이든이 가짜 대통령에 취임하는 이런 개 같은 경우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느꼈고 수많은 미국 교포들하고 상담하다가 내가 미국 대통령 바이든 가짜입니다 그랬더니 법사님 미국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시네요. 맞아요. 저희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 예언 영상이 틀렸다고 비아냥거려도 나중에 트럼프는 다시 돌아오고 가만히 안 있을 거라 이런 얘기를 맞아. 영상을 하나 더 올렸던 거예요. 네. 니들이 아무리 씹으려도 네. 옛날에 종교재판 받으면서 갈릴레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죠. 네.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중세 시대에. 예. 지난 12월 3일 네. 계엄은요.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각성하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현재 대한민국은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갖고 네. 대한민국에 붉게 물든 중국 공산당의 부정선거를 통한 대한민국을 자국의 속국화하려는 거대한 음모에 놀아나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탄핵 남발과 탄핵 중독 그리고 집권당의 국정운영 방해 등 반민주적 독재와의 이념전쟁 중이다 이거예요. 집권당에서 뭘 하려고 하면 네. 의석수 대가리 숫자가 많다고 네. 무조건 반대를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29번인가 탄핵 발의했죠? 네. 그래서 더불어 탄핵당이에요. 이건 아니죠. 그렇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를 위한 반대. 네. 좀비 같은 새끼들. 다시 말해서요. 네. 중국 오랑캐와 피 튀기는 국군을 건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이겁니다. 총성은 없는데 이건 전쟁 중이에요 지금. 네. 지난 세월의 동서진영 다시 말해갖고요. 옛날 이데올로기 시대가 있었어요. 네. 1990년대 동구권의 공산국가들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 해체되기 전에 2차 대전 이후에 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동서진영 다시 말해갖고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자본주의 국가 간의 이념 즉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90년대 동구권 해체 공산국가들의 몰락과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가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종식이 됐어요. 네. 그리고 탈이데올로기 시대에 접어든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는 거꾸로 현재의 대한민국은 네. 중국의 공산주의에 물든 종북 친중 좌파들과의 치열한 체제 수호 내지는 이념 전쟁 중이고요. 네.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검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내 견해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깊이 개입하고 주도한 부정선거를 파헤쳐갔고요. 네. 풍전등화와 같은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 계몽령은 20대, 30대에서 40대, 50대로 더 확대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탄핵을 기각시키고 그분이 뜻하고 하려고 파헤치려고 했던 거는 끝까지 해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킬 수 있고 훗날 세대에게 속박받고 독재하고 이런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민주국가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못된 놈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대통령 하나 못 지키고. 전한길 선생하고요. 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훨씬 인물이고 똑똑한 겁니다. 조기 대선이요? 굴비나 고쳐먹지 무슨 조기를 찾아요. 그러면은 나라의 하반기 운기는 좀 어떻게 조금 선생님께서 평가를 하실까요?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를 떠나서 어느 쪽으로 가든 헤쳐보이긴 할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다는 전제에서는 복귀하신다는 전제에서는 어차피 피하 식별 됐잖아요. 어떤 게 우군이고 어떤 게 적군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따가 뭐 더 찍겠지만은 국힘당 내부에도 말이 무늬만 국힘당이고 보수고 사실상 실제 몸통은 좌파인 인간들도 있잖아요. 정리해 나가야 되겠죠. 피하 식별이 된 거예요. 적군과 우군이. 하나 소득이 있다면 국민들도 누가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었지만 배신자고 우파를 가장한 좌파구나. 이건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